네, 안녕하십니까. 전주도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대요. 여기 보니까 예전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제 관리도 잘 하시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 특히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람이 많이 밀집하는 장소다 보니까 조금 더 신경 쓰시고, 또 연말이다 해서 이제 무슨 송년 모임 이런 거 좀 자제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아마 합격생 모임 한다고 하는 게 다 취소되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좀 일찍 하는 바람에 그때 영향을 안 받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러니까 오히려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요, 혼자. 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 생산비 보장 품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산비 보장, 자, 품목입니다. 생산비 보장 품목. 우리 어떻게 암기했어요? 프로, 고추, 매미가 단호하게 배추, 무, 파, 당에게 시치미를 떼며 쌩깐다 그랬죠? 네, 자, 그러면 자, 프로, 이때 프로는 이제 브로콜리라고 그랬어요. 브로콜리. 그리고 고추가 있고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프로고치, 메밀, 그렇죠? 프로고추, 메밀. 그리고 이제 단호하게, 자, 단호박. 그 다음에 단호하게 배추, 무, 파, 당근에게 시치미를 떼며 시금치, 그랬죠? 이렇게 하면서 쌩까. 외울 때 이렇게 나누세요. 외우세요. 브로콜리, 고추 합치고 메밀 따로,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이유가 또 있어요.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외우더라도 이렇게 끊고 나머지 이렇게. 자, 그래서 프로, 고추, 매미가 단호하게 배추, 무파, 당에게 시침을 떼면 쌩깐.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배추는 또 어떤 배추가 있어요, 우리가? 자, 배추는 고랭지 배추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월동 배추가 있죠? 그 다음에 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무도 고랭지, 월동무. 고랭지, 무, 월동무 이렇게 두 개 있죠? 그 다음에 파는 어떻게 있어요? 파는 이제 우리가 대파와 그 다음에 쪽파 또는 실파라고 하는데, 대파, 쪽파 이렇게 이제 파가 둘로 나누죠. 자, 그래서 이제 품목은 이렇게 따지면 조금 개수가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개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무 여기도 이제 이렇게 좀 고랭지무, 월동무 두 개 늘어나고, 파 이렇게 두 개 늘어나고, 이렇게 조금 이제 개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했던 것과는 좀 다릅니다. 생산비 보장은. 자, 우리가 주로 지금까지 했던 게 뭐예요? 수확 감소 보장이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 계약했을 때 우리가 예상했던 수확량과, 그 다음에 나중에 수확을 할 때 보니까 조금 자연재해 이런 걸로 인해 수확량이 줄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준다. 이게 이제 수확 감소 보장. 그리고 이제 수입 감소 보장은, 자, 나중에 이제 수확기 때 가격이 떨어져서, 자, 뭐 특별히 이제 수확량 자체는 변화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자, 이걸 보장해 주는 게 이제 수익 감소 보장. 물론 이제 수익 감소 보장은 수확 감소 보장도 포함이 되죠. 주로 이제 이런 보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생산비 보장 품목은 말 그대로 뭐야? 생산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작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들어간 비용에 대해 뭐 해주겠다? 보장을 해주겠다. 왜 그럼 이렇게 보장하느냐? 우리가 이제 작물을 키우기 위해 생산비가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산비가 들어가는데 어떤 자연재해로 인하여, 자, 이렇게 우리가, 자, 작물에 어떤 피해가 발생했으면 그때 이제 피해를 조사해서 어떤 수확량이 얼마만큼 떨어졌냐 이게 아니라 그때까지 들어간 비용, 그 생산비를 보장해 주겠다. 이런 개념이다. 이런 개념.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랑 조금 다르게. 그러면 우리 업방을 보면요. 자, 브로콜리, 고추 쭉 있는데 고추에 대해서 가장 뭐예요? 이 생산비 보장이 뭔가 이렇게 쭉 설명해 놓고 나머지는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생산비 보장하면 뭘 정리를 딱 해놓으면 되느냐? 고추. 자, 그러면 고추를 고추. 우리 교재 249페이지네요. 249페이지. 자, 249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고추 품목에서부터 이제 쭉 할 텐데, 자, 우리가 고추 같은 거 어때요? 여러분도 혹시 재배우신 분들은 이제 고추를 우리가 심고 가꿉니다. 그리고 이제 수확할 때도 어때요? 한꺼번에 쫙 수확해요? 아니면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씩 수확해요?
계속 이렇게 조금씩 조금 수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익어가는 순서대로 이렇게 쭉 수확을 해 나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수확을 하다 보니까 수확량 조사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확량 조사가. 왜냐면 계속 이렇게 조금씩 수확해 나가니까. 자, 이렇게 수확량 조사가 없다 보니까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거 표준 수확량, 평년 수확량 이런 말 여기 없어요. 생산비 보장에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커. 야,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맨날 표준 수확량, 평년 수확량 이거 공식 구하느라고 막 힘들었잖아요. 기억나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B분의 C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 공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하면? 어떨 것 같아? 맨날 어렵대, 맨날. 자, 그래서 조금 이제 그것과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이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품목을 보기 전에 자, 우리 교재 맨 뒤쪽으로 갑니다. 맨 뒤쪽으로 와서 도대체 그러면 생산비 보장이라는 게 뭔가? 자, 이걸 먼저 볼 거예요. 생산비 보장이라는 게 뭔가? 자, 254페이지. 자, 254페이지. 자, 그러기 보시면 이제 5번에 인수 관련 생산비 그랬잖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산비 이게 뭔가 이제 볼 텐데. 자, 먼저 1번 이제 생산비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생산비가 뭐냐면 생산비 작물. 그러니까 생산비 작물 이거예요. 지금 이 품목 이거. 지금 이 생산비 작물. 자, 이걸 뭐 하기 위해? 이거를 이제 생산하기 위하여. 생산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이죠. 자, 그래서 이런 생산비 작물 생산을 위해 소비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비용. 자, 재화나 용역. 그러니까 이제 생산하기에 들어가는 비용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생산비 비용이 생산비가 뭐예요 하면 생산비는 바로 이 작물. 자, 이 생산비 작물 이거를 생산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시험에는요 이걸 다 쓰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6회 때 그 동그라미 3번 있잖아요. 산출 방법 있죠. 이거 쓰란 얘기가 출제가 됐어요. 자, 6회 때. 그런데 아예 그냥 인수 관련 생산비에 대해서 쓰시오 해가지고 동그라미 1, 2, 3, 4 다 쓰라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이 뭐다? 생산비에 대한 뭐다? 정의. 자, 그래 생산비 정의. 그 다음 이제 2번. 그럼 이제 구성 항목. 그럼 이 생산비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산비에 대해서 이제 자, 정의. 자, 정의는 이제 방금 했던 대로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구성 자, 항목을 봅니다. 구성 항목인데 거기 보시면 이제 자, 종묘비. 자, 종묘비가 뭐예요? 씨앗 종자. 씨앗을 뿌려서 우리가 묘 키운데 묘목으로 만드는데 그러니까 씨앗을 뿌려서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 들어가겠죠? 비료비. 비료 줘야 되고 농약도 줘야 되고 광열 동력비. 자, 열을 내서 이제 동력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난방 같은 거 하려면 이런 거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수립인데 이때 수립이 조심하세요. 뭘 고치는다 이 수리가 아니라 그 물 숫자 이용할 일자 물을 이용하는 거 우리가 농업용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농업용수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 수리조합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수리조합. 그러니까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그 농업용수 같은 거 이거 확보하는 거 막 가뭄때 같으면 전쟁입니다. 가뭄때 막. 그래서 시골도 저도 예전에 가뭄이 심했을 때 하필이면 모내기철에 가뭄이 심해가지고 모내기를 못하니까 막 양수기를 가지고 막 여기저기 조수 물을 퍼다가 자기 논에 물을 대는데 우리 논 먼저 대야 된다 해가지고 막 싸움 나오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농업용수 같은 것도 제대로 잘 확보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수리비. 그 다음에 제재료비. 여기 제자가 있는데 그냥 기타 재료비 이 말이야. 제자는 말은 기타 등등 재료비 이런 얘기. 자, 그리고 이제 소농구비. 자, 농기구 중에 좀 작은 게 뭐예요? 우리 가장 대표적 홈이나 낫 이런 거 이제 소농구비. 소농구. 그 다음에 대농구는 뭘까요? 대농구 엄청 큰 거. 네, 그렇죠. 트랙터 같은 거 트랙터나 콤바인 이런 거 있죠. 경운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트랙터 같은 거는 우리가 사용하면 할수록 어때요? 감가상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상각비란 말이 그 말이 나와. 대농구 상각비. 자, 그래서 이제 트랙터 같은 거. 그 다음에 영농시설 상각비. 자, 영농시설도 그러죠. 시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해가 지날수록 점점 이제 어때요? 낡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상가. 그 다음에 이제 수선비. 이제 이게 이제 각종 기계 이런 수선비가 되겠죠. 그리고 임차료. 자, 뭘 임차해요 하는데, 우리가 농사 짓는데 농기계도 빌릴 수 있어요. 왜? 그 수확할 때만 필요하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아예 사가지고 보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그때 이제 빌려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또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를 잠깐 빌린다. 자, 빌리는 거 많죠? 또, 우리 임차농 같은 경우는 토지 자체, 농기 자체를 뭐예요? 빌리잖아요? 임차농. 그랬으니까 이런 비용. 그리고 이제 위탁 영농비, 뭐 이런, 위탁하기 위해 할 때 들어가는 비용. 자, 거기 위탁 영농비까지 딱 끊으세요. 위탁 영농비. 거기까지 딱 끊고, 이게 뭐냐, 이걸 다 경영비라고 그래요. 경영비. 자, 그래서 종묘비부터, 자, 종묘비부터 위탁 영농비, 여기까지를 뭐라고 한다? 경영비. 경영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농사 짓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가노력비란 말이죠. 자가노력비. 자, 자가노력비는 이제 농사 짓는 사람, 자기가 이제 수고하는, 네, 들어간, 한마디로 자기 인건비를 얘기하는 건데, 보통 이제 어떤 데는 자가노동비, 약관에는 이렇게도 돼 있던데, 자가노동비 또는 자가노력비. 그 다음에 자본용역비. 자, 농사 짓는데 돈 들어갑니다. 자, 자본용역비. 자, 자본용역비. 그리고 이제 토지용역비. 토지도 일종의 투자 수단이잖아요. 토지용역비. 자, 토지용역. 자, 기타 등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더라? 이제 생산비 구성 항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영비, 자가노력비, 자본용역비, 토지용역비. 시험 문제 이거 가로쳐가지고 이거 집어넣을 수 있어요? 경영비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건 다 외우는 거 아니야. 경영비는 놔두고 나머지 이제 이런 걸 가로쳐가지고 집어넣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출 방법. 그럼 이제 이런 생산비를 어떻게 산출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자, 산출 방법. 자, 그럼 이제 생산비를 산출하는데, 자, 먼저 거기 기억을 보냐면, 농촌진흥청에서 매년 발행하는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의 경영비와, 여기 경영비란 말 쓰고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이게 다 이제 그게 경영비란 얘기인데, 바로 이 경영비와 그 다음에 자가노력비에 자본용역비와 토지용역비를 합산하여, 그러니까 뭐야, 이걸 뭐야, 다 합산한다는 얘기네요. 그러죠? 자, 이걸 다 합산하여 표준 생산비를 도 또는 전국 단위로 산출한다 그랬네요. 그러면 지금 이게 다 뭐란 얘기, 이게? 이게 다 표준, 그렇죠? 표준 생산비가 되네요. 자, 이거 다 플러스한 게 표준 생산비.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산출한 표준 생산비를, 자, 니은본에 보니까 재배 기간별로 또 나누네요. 자, 그래서 지금 말한, 자, 이 표준 생산비. 자, 이거를 재배 기간별로, 그럼 어떻게 나누냐? 크게 세 가지로 나누네요. 준비기, 생장기, 수확기. 자, 그러니까, 자, 준비기, 생장비. 그 다음, 생장기, 그리고, 자, 수확기, 생장비. 이렇게 이제 다시 기간별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거기 이제 디귿번에 보니까, 자, 수확기에 투입되는 생산비는 수확과 더불어 회수되므로 표준 생산비에서 수확기 생산비를 차감하여 보험 가입 대상 생산비를 산출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이 표준 생산비에서 뭘? 수확기 생산비를 뺀다는 얘기죠. 그럼 남는 게 뭐예요? 준비기 생장비와 생장기 생산비만 남네요. 그래서 이걸 보험 가입 대상으로 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게 보험 가입, 자, 대상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자, 보험 가입 대상 생산비는, 자, 준비기 생산비, 생장기 생산비를 합산하거나, 그러니까 이거 두 개 합산하거나, 그 다음에 표준 생산비, 자, 이거 표준 생산비, 자, 이 전체에서, 이거 이렇게, 자, 이 전체에서 뭘 뺀다? 수확기 생산비를 차감해 산출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거 같은 얘기잖아요. 자, 이거 두 개 합치나 아니면 표준 생산비에서 이걸 뺀 거나, 그럼 이거 얘기인데, 바로 이 보험 가입 대상,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이걸 갖다가 보장 생산비 그래요. 자, 보장 생산비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장해 주겠다 이거. 자, 그래서 이때 들어간 준비기, 그다음에 생장기 이때 들어가는 걸 갖다가 여기 이제 생산비란 말을 써줘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보험에서 이제 말하자면 보장을 해 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보장 생산비 이런 말을 씁니다. 네, 보장 생산비. 자, 그럼 일단 생산비, 자, 보장 생산비가 어떻게 나오는가? 이거 구분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자, 이거 이제 조금 더 이제 설명하자면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가격이 이제 있고요. 자, 뭐 작기, 자, 영농 작기 기간을 한번 구분해 봅시다. 작기 기간으로 이제 쭉 구분해 보면, 자, 그러니까 이제 이때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요. 자, 농사를 짓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뭡니까? 밭 경기, 농장 정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트랙터로 이제 갈고, 그 다음에 이제 뚝도 좀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아까 뭡니까? 비료다, 거름도 줘야 되고, 막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될 게 많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준비계라고 하는데, 준비를 해서 이제 최초 이제 우리가 고추모를 옮겨 심는 걸 정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때까지, 그러니까 정식할 때까지 들어간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걸 준비기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준비. 정식을 할 때까지. 자, 그리고 이제 정식을 했습니다. 이제 옮겨 심었어요. 자, 그럼 이제 옮겨 심어서 이제 점점 더 고추가 자라기 시작하죠. 고추가 자라는 걸 이걸 이제 뭐라고 하느냐? 이제 생장기인데 언제까지? 수확 개시 시점까지 이렇게 자라는 것 같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 생장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수확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뭐예요? 수확이 종료되는 시점. 이제 이때부터는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수확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영농 작기인데 뭐 작기가 이렇게 진행되지만 이제 끝날 때까지. 자, 그래서 이제 자, 이 준비기에 들어가는 비용, 이걸 준비기 생산비. 이때 들어가는 걸 생장기 생산비. 그리고 이때는요, 이때는 이미 이제 수확을 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이것은 지금 보장 생산비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보장 대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왜냐? 이때부터는 우리가 수확을 하는 거지 이 작물을 키우기 위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들어가는 비용은 무슨 비용이겠냐면 이 수확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일종의 인건비죠. 그런데 이거는 수확을 해서 우리가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익으로 보상이 돼.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뭐다? 빠진다, 얘가 빠진다. 그래서 자, 이 두 개. 자, 준비기 생산, 이거 생장기 생산.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보장 생산비 해가지고, 자, 이때 이제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을 해준다. 보장.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사고 언제 터져요 하면 이제, 자, 아직 심기 전이잖아요. 심기 전이니까 이때는 뭐 그렇게 사고가 있어요, 없어요? 사고가 있어봤자 아직 안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있으면 언제 이렇게 정식을 해서 이제 생장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터질 수 있고 또 아니면 이제 수확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터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보장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머릿속에 딱 정리해 놓으시고 자, 실제로 그럼 들어가는 비용은 언제 제일 많이 들어갈까요? 실제로 이거 비용이 준비 이때 많이 들어가. 우리가 이제 내가 농지가 없으면 농지 빌려야 되잖아요. 그 임차료부터 시작해서 거름 줘야 되지, 막 농지 정리해야지. 비용이 이때 많이 들어가는데, 이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키울 때는 이제 그때 농약 좀 쳐야지. 우리 고추 은근히 농약 많이 치죠? 굉장히 농약 많이 들어갑니다. 고추가 병충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들어가는 비용 이제 뭐 그렇게까지는 많죠. 그리고 이제 이때 비용은 이제 우리가 수확을 해서 판매를 함으로써 수익으로 충당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자, 인수 관련 생산비 해가지고 이제 이걸 뭘 하냐, 이제 보장 생산비인데. 자, 그러면, 자, 고추 품목을 가지고 이제 이런 걸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앞으로 넘어와서요. 자, 249페이지. 자, 생산비 보장 품목은요, 고추 하나를 제대로 딱 정리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브로콜리는 고추하고 거의 같아요. 자, 그러니까 고추하고 브로콜리는 거의 같으니까 고추를 정리하고 이제 이거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메밀은 조금 하나 차이가 있고, 그 외 나머지는 다 이제 숫자만 좀 기억하면 돼요. 숫자만. 부담 없어요. 자, 그럼 249페이지. 자, 고추 품목을 봅시다. 자, 첫 번째 보험의 목적.
자,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품목. 자, 이건 다 같죠? 대부분. 자, 품목만 달라질 뿐이죠. 그 다음,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해 노지에서, 자, 노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노자, 길 노자가 아니라 이슬 노자. 그러니까 이제 자연전 상태에서 키우는 걸 말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노지에서 수확하는 품목주.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설 재배가 아니라 뭐예요? 노지 재배. 그러니까 시설 재배는 여기에 품목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요. 자, 그래서 노지에서 수확하는 홍고추 그랬네요. 그럼 홍고추 반대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풋고추 이런 말. 그럼 풋고추는 여기 가입 대상이다 아니다? 가입 대상이 그렇죠. 아니란 얘기죠. 풋고추. 그리고 시설 재배도 안 돼. 왜? 노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 노지에서 재배하는 아니 수확하는 홍고추 그랬으니까 시설 재배 아니고 그다음에 풋고추는 아니고. 그럼 이제 보통 이제 풋고추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이제 먹기 위해서 좀 심는다든가 이렇게 많이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판매 목적으로 하는 건 이제 홍고추. 우리가 이제 김장철에 이제 고추 담아야 되고 하니까 고춧가루 필요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런데 이제 노지에서 이제 재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고추는 우리 멀칭해요 안 해요? 비닐 씌워 안 씌워? 에? 뭘 안 씌워? 농사 안 져봤네. 고추는 반드시 비닐 씌워야 돼. 그 검정 비닐 있잖아 우리. 그래서 우리가 멀칭해야 되는 거 4개 했잖아요. 뭐라고 했어? 고고마양. 고고마양. 이때 고가 고추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구마. 그 다음 마늘, 양파. 그래서 고고마양. 이 4개는 꼭 멀칭을 해야 돼요. 멀칭. 그 다음에 이제 터널 재배라는 게 있어요. 고추 터널 재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 우리 시은 그런 건 터널에서까지 안 하는데 우리가 비닐하우스 있잖아요. 그 비슷하게 자 고추 이렇게 이랑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렇게 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서 이제 고추가 자라게끔 이렇게 뭐 한 옆으로 한 3개 정도 심더라고 보통 우리 시골도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쉬워요. 이거 쉬워. 이걸 이제 터널 재배. 그러니까 이제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큰 건 아니에요. 우리 비닐하우스처럼 큰 거 사람이 들어가는 그게 아니라 고추만 이렇게 딱 덮어 씌우는 고추만 이렇게 이제 터널 재배 이렇게 했는데 혹시 나중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검색해 보세요. 고추 터널 재배하면 사진 누가 찍어놓은 거 이미지 이런 거 있으면 한번 봐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수확을 해서 판매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수확량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 써서 재배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도 있는데 보통 우리 자급자족 하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까지 잘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는지는 잘 몰라요. 저도 시골에서 이거 비닐 씌워서 하는 것은 단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다 자급자족이죠. 저도 이제 올해 지난주에 김장했구나. 김장. 올해는 이제 부모님도 곁에 가까이 좀 시골에서 모시고 오셔가지고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이제 거기도 김장을 좋아가지고 올해는 김장을 좀 더 많이 했어요. 무려 12폭이나 해가지고. 그럴 줄 알았어. 이 반응이. 항상 9폭이 정도 했는데 올해 13폭이 더 했어요. 3폭이. 그래도 힘들던데 하루 종일 막 해가지고 무 막 강판에다 제가 채 다 갈고 쪽파 다 다듬고 마늘 그 한 요만한 된 거 제가 까가서 다 빻고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그거 하고 나니까 막 몸이 운동해야 돼 이제 나이 먹을수록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절실히 느꼈어. 진짜 운동 많이 해. 물론 그래서 150팩 200폭이 한 사람들은 저는 막 감당이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보상하는 손해 봅시다. 자, 자연재해, 조세, 화재 있고 맨 마지막 뭐가 있어요? 병충해. 자, 거기 동그라미 해야죠. 그럼 우리 병충해 보장되는 품목 제일 먼저 뭐 있어? 과수에서 복숭아는 뭐가 있었어요? 세균 구멍병. 자, 수시로 막 소리내서 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외워져요. 따로 나중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품목? 벼 있었죠? 벼는 몇 개? 7개. 그래서 어떻게 암기했어요? 흰줄 3개는 도깨비가 먹은 벼다. 그 다음에 감자 있었죠? 감자는 1급, 2급, 3급 그랬죠? 그래서 90%, 70%, 50%. 자, 그러면 이 병충해. 자, 고추가 감자하고 약간 비슷하게 여기도
페이지 넘겨보세요. 1급, 2급, 3급. 자, 다 외워야 돼요, 안 외워야 돼요 하면 우리 감자가 이보다 훨씬 많았죠. 자, 감자 다 외웠어, 안 외웠었는데? 못 외웠어.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천천히 암기하세요. 감자 뭐 둘이서 달걀육을 먹고 영모에 가입했다. 1급, 1급 이렇게 했잖아요. 또 마더 엄마가 홍시를 먹었는데 갑자기 설사가 풋 줄줄 터졌어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해봤더니 무슨 병이래요? 아방균이라고 됐잖아요. 다 안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상급은 뭐예요? 큰 이빨 점박이 무당벌레가 정과 3법인데 이제 출소에서 막 나온 어슬렁거리는데 다른 기타 등등 뭐예요? 병충해 벌레들이 뭘 고먹고 있었어? 오겹살 고먹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 점만 달라 하니까 얼마를 줬어? 반쪽을 주니까 그냥 엎어버렸죠? 그래서 흰재를 뿌리고 파탄했다. 다 외워지잖아요, 우리. 별거 없잖아요. 자, 그럼 이제 고추도, 고추도 암기했는데, 먼저 인정비율 봐봐요. 인정비율 어떻게 돼요? 70, 50, 30 이렇게 됩니다. 자, 감자는 90, 70, 50. 자, 그런데 70, 50, 30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수는 좀 적네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암기할게? 그냥 이것은 스토리가 필요 없어.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맨 앞 글자 따서 그대로 외우시면 돼. 자, 그래서 읽어봅니다. 역병, 풋마르병, 바이러스병, 세균성 전문이병, 탄저병. 탄저병 좀 조심하세요. 자, 고추에서 탄저병이 지금 몇 급이에요? 감자에서는 파탄 냈다고 그랬잖아. 파탄. 큰 이빨 전방이 무당벌레가 재뿌리가지고 탄저병. 감자에서는 뭐예요? 상급이에요, 상급. 그러니까 이거 시험 내면 의외로 이거 헷갈린 사람이 있어요. 이거 구분 잘해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앞글자 따세요. 역풋바세탄. 역풋바세탄. 앞글자 동그라미 치면 돼요. 역풋바세탄. 몇 개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제비 곰팡이병, 시드름병, 담배가루이, 담배나방 그랬죠? 그러면 이제 앞글자 제시, 그 다음에 담배 이렇게 하세요. 담배. 제시 담배. 제시가 담배. 제시 담배. 그래가지고 이 담배는 담배가루이, 담배나방 이렇게 두 개 있다. 제시 담배. 제시 담배. 자, 그 다음에 상급입니다. 흰가루병, 균핵병, 무름병, 진딧물 및 기타 그랬죠? 이것도 앞글자 따서 흰균 무진기. 흰균 무진기. 흰균 무진. 자,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자, 역풋바세탄. 역풋바세탄. 그 다음에 제시 담배. 그리고 흰균 무진기. 자, 외우기는 다 외워. 그래서 이제 흰균 무진기. 흰이 뭐예요? 그럼 몰라. 자, 이런 거 이제 천천히 여러분이 하되. 자, 어떻게 하냐? 자, 오늘 이거 바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여러분 갤러리에 저장하라고 그랬죠? 네, 자, 그렇게 이제 저장해서 들고 다니면서 배우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급, 2급, 3급입니다. 자, 고추는요, 거기 상급에 보니까 기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타 등등 모두 다 뭐예요? 보장이 돼. 감자도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감자나 고추는요, 모든 병해충에 다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 다른 것은 다 보장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복숭아 같은 경우는 세균 구멍병 하나만 되고요. 벼 같은 경우는 7개만 보장이 되고 다른 것은 안 돼요. 자, 그런데 감자와 고추는 모두 다 보장이 된다는 거. 자, 그럼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자, 우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어떻게 암기 있어요? 개, 수, 통, 병, 댐, 하, 기, 보. 자, 그런데 개, 수, 통, 병. 병이 뭐예요?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죠. 근데 여기는 보상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잖아요, 지금. 해주니까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병충해, 이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없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7개밖에 없잖아요. 원래는 8개인데, 개수, 통병, 땜마, 기보. 이렇게 8개인데, 여기는 병충해가 다 보장이 되니까 그게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7개. 이러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따로 크게 외울 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기간. 자, 그럼 이제 보험기간 우리가 또 체크해서 외워요. 자, 보험기간.
자, 여기서 이제 보험기간을 보니까 이제 생산비 보장 고추인데요. 자, 보장 개시가 계약 체결일 24시잖아요. 자, 계약 체결일 24시. 자, 여기서부터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보장 종료가요. 자, 특이합니다. 정식일로부터 150일째 되는 날 24시. 자, 정식일로부터. 며칠? 150일째 되는 날 24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이합니다. 자, 그래서 보장 종료. 자, 그러면 정식일로부터요. 자, 정식일로부터 150일째 되는 날까지만 뭐 하겠다? 보장해 주겠다. 그럼 150일이 지나서 발생한 것은 보장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정식일로 150일 딱 그렇게 끊어버리나? 농사 짓는 사람. 수확하는 시기가 달라. A 농가는 언제, B 농가는 언제 이렇게 수확을 할 텐데, 어떤 사람은 부지런해서 일찍 수확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개인 사정이 생겨서 아파서, 아니면 무슨 출장 가서 이래서 좀 늦게 수확하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확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그러면 어때요? 한참 뒤에까지 보장을 해주면 누구는 그때 발생한 손해 보상해줘야 되고, 누구는 일찍 수확을 하니까 보상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보험금이 지급 안 해도 될 거를 지급하게 되잖아요. 자, 항상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 자, 이 업방은 누가 썼다고요? 계약자, 농사 짓는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가. 그럼 보험회사가 땅 파서 장사해요? 자기네 손해볼 거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딱 끊어가지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어떤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 안 지겠다? 안 지겠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는 이제 뭐가 중요해 이제. 정식일 언제냐? 이것도 그럼 사람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렇죠. 이것도 다르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우리가 계약 체결 24시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이제 고추가 이제 4월 정도에 정식을 하는데, 자, 어떤 사람은 4월 10일 날 정식을 하고, 어떤 사람은 4월 15일, 뭐 이렇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자가 정식을 언제 했는지 고지하게 돼 있어요. 고지. 그래서 이제 그 정식일 그날로부터 150일째.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식을 한 다음에 이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제 4월 10일 날 정식을 하고 4월 15일 날 계약을 체결해요. 그럼 이렇게 계약을 체결할 때 나 15일 날 이때 정식했어요 라고 보지. 아니면 이제 정식하고 바로 계약 체결할 수 있어. 나 이때 정식하고 바로 계약 체결해. 자, 그러니까 계약자마다 자, 이게 달라요. 그래서 똑같이 그냥 다 다르니까 어떻게 하자? 150일로. 그러면 정식일이 다르고 최종적으로 수확이 마무리되는 시기가 달라도 어때요? 보장은 다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요. 다 똑같이 150일 해준다니까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식을 한 날짜가 다 달라도 그러잖아요. 수확이 종료되는 날짜가 다 달라도 그 정식일로부터 150일이니까 계약하는 사람마다 어때? 보장해주는 그 기간은 다 어때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이 숫자를 우리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생산비 보장 같은 경우는요, 보통 이렇게 정식을 했을 때 며칠까지 보장이 되나요?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품목별로 하는데, 또 이게 품목이 다 그럼 이 날짜가 있냐? 그러지 않아요. 있는 거 있고 없는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며칠까지 보장해 주겠다가 있고요. 그 다음 그냥 최초 수확 직전까지 그냥 보장하겠다 이렇게도 돼 있고. 자, 그러면 이제 그것만 또 구분해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자,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은 그동안 이제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 그러잖아요. 수확 감소나 뭐 이럴 때. 자, 그런데 여기서는요. 자, 첫 번째 1번 농지 단위로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뭐라고 돼 있냐면 보장 생산비에다 가입 면적을 곱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장 생산비, 자, 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이제 보장 생산비가 있는데, 자, 거기에다가 면적, 자, 면적을 곱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거기 농지 단위로 보험 가입 금액 산출한다. 이거는요, 1부터 품목이만 이 말이 있고 또 다른 품목이 이 말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1번은 그냥 좀 무시해도 되는데 2번, 자, 생산비 보장의 보험 가입 금액은 어떻게 한다? 보장 생산비에다 뭐 한다? 면적. 그럼 아까 보장 생산비 뭐라고 그랬어요? 준비기 생산비와 생장기 생산비 이때까지 들어가는 뭐야? 이 비용. 이게 보장 생산비. 여기에다 뭐 한다고요? 여기에다가 면적, 가입 면적. 그러면 이제 이게 바로 뭐가 된다고요? 보험 가입 금액이 되더라. 보험 가입.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 보겠습니다.
자, 보험료 이제 쭉 비슷한데 거기 이제 산출식 한번 봐봐요. 동그라미 2번에 산출식. 자, 그럼 이제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지역별 기본 영업 요율 있고요. 요율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이 있고 그다음에 방제 시설 할인율 있죠. 자, 고추가 이거 예전에 없다가 신설됐어요. 그러니까 체크해 놓으세요. 자, 이때 방제 시설은 그 밑에 보면 그 도표 밑에 보니까 거기 관수 시설이 있는 경우 5% 할인한다고 그랬죠? 자, 그게 이제 없다가 이번에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방제 시설 할인율이 있다는 거, 고추에는. 자, 그 다음 오른쪽 가서. 자, 이제 납입주기 이런 건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이제 보험료 수납 기준 있죠. 자, 이것도 이제 다른 데 다 같은데, 뭐 아직 출제가 안 돼서 앞으로 보험료 수납 기준 이거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뭐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 과목은 좀 낼 만한 것들이 이렇게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낼까 고민하다가 이제 이런 것도 한번 낼 수도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제 니을번 있잖아요. 니을번. 니을번이 뭐냐면, 회사는 계약에 청약을 받고, 나 보험 가입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거, 이걸 청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 또는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는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보험 계약이 이렇게 체결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1차 과목 배울 때 상법 보험편 있잖아요. 거기에서 주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이런 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1차 과목도 공부하면서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익숙해져요. 이런 말들, 이런 표현들이. 그러면 이제 아마 저절로 외워지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순보험료 지원 보세요. 자, 동그라미. 이것도 다 같아요. 순보험료. 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걸 얼마라고요? 50%. 그리고 이제 10%하고 40% 지자체 지원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부 지원 보험료는 50% 다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만 얼마 지원했다 이게 문제가 나온다면 이때 이제 얼마 지원했다 이런 조건을 줍니다. 그러면 정부는 얘기가 없어도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 5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보험료에서, 자, 보험료는 우리가 순보험료에서 내는데, 그럼 계약자가 부담해야 될 보험료가 어떻게 돼요 하면, 계약자가 부담한 보험료는 전체 100%에서 뭘 뺀다고요? 정부가 지원해 준 거, 그리고 지자체가 지원해 준 거. 자, 이거 빼줘야 된다잖아요. 자, 지자체가 지원해 준 거 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수하게 이제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산출하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정부가 50% 일반적으로 다 이건 고정돼 있고, 그 다음에 지자체는 이제 10에서 뭐예요? 40이니까 이것은 조건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 조건 주면 나머지 50% 정부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 지자체가 30% 지원했다 그러면, 자, 계약자가 내야 될 부담 보험료는 얼마냐면 20% 이렇게 찾아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보험료는 이게 좀 어때? 또 달라지죠? 정부가 지원한 보험료가 좀 달라지는 거? 우리가 뭐가 있어요? 적과전. 적과전하고 또 벼. 적과전 종합위험보험과 벼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 어때요? 좀 차등하여 지원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거 알아둬요. 근데 이제 또 이것도 뭡니까? 최근에 약관이 또 개정된다고 그랬네. 개정된다고 하니까 아직은 외우지 마세요. 아직 외우지 마시고 이제 또 그 확실하게 개정되면 그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금입니다. 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이 보험금. 그러면 원래 이제 우리 1과목은 자, 이 A 농가가 내가 이 농작물 재보험에 가입할 건가 말 건가. 그래서 가입한다면 어떤 조건으로 이걸 받아들이냐 마냐 이제 이런 걸 주로 다루는 게 우리 1과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배우는 게 이게 이제 뭐예요? 상품 내용이에요. 자, 이 고출한 품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자, 약관에서 규정돼 있다. 그럼 당신이 이 내용을 보고 보험에 가입할 거냐 말 거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입하고 싶다. 그럼 가입 받아줄지 말지 이제 페이지 넘겨보면 이제 우리가 계약 인수라고 263페이지 계약 인수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 인수 조건에 맞으면 받아주고 만일 여기서 맞지 않으면 이제 거절되잖아요. 그러니까 1과목은 주로 이건데 그럼 2과목은 뭐 이제 2과목은 이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자, 보험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럼 그 조사 내용을 어때요?
좀 제대로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문 자격이 있는 손해평가사 여러분들이 가서 조사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피해가 얼마인지 판단이 되죠. 그럼 이제 거기에 따라 보험금을 산출해서 이제 지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보험금 이 산출이 어디에서 2과목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1과목에서 만일 문제가 나온다면 이 공식에 맞춰서 이제 한번 계산해서 이제 산출하는데 2과목에서 이제 피해율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조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는요, 그 피해율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하느냐,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2과목에 있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공부할 때 항상 이 보험금은요, 2과목에서 배운 내용하고 같이 접목시켜서 이렇게 해놓으면 좋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개정된다는 그 얘기가 들려보면 1과목하고 2과목하고 이제 이것을 조금 조정을 해서 아예 이런 계산하는 거는 아예 2과목으로 다 빼버리고 1과목에는 말 그대로 이론만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1과목에 보험 이론이랄지 이런 것도 좀 들어와요. 보험 이론 같은 거 더 추가로 들어오고 약관 있는 내용도 좀 더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계산은 아예 2과목에서 하게끔 또 빼버린다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딱 명확할 수 있어요. 그게. 그래서 1과목하고 2과목 차이. 근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서로 겹치는 게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애매한데 자 그럼 우리는 공식 정도는 알자 이거예요. 자 공식. 자 그럼 먼저 생산비 보장 보험금 산출 방식인데요. 자, 항상 우리 보험금은요, 거기 보상하는 손해로 약관에 따라 계산한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 자기 부담금을 초과해야. 그렇죠? 자기 부담금을 초과해야. 한마디로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해야 우리가 지금까지 줬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해야 된다. 이것을 금액으로 바꾸니까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 자기 부담금을 초과해야 지불한다. 같은 얘기. 자, 그런데 기억. 병충해가 없는 경우가 있고요. 자, 나중에 이제 페이지 넘기면 병충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 병충해가 있는 경우는 나중에 거기 페이지 넘겨봐요. 자, 252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 계산 방식 뭐가 하나 들어가면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 있죠? 그거 하나가 추가돼요. 그러니까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이 뭐냐면, 자, 내 고추 농사를 짓는데, 자, 탄저병으로 인하여 자,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럼 이제 그 피해를 조사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보험금 계산할 때 거기다 등급별 인정 비율이라 해가지고 이걸 곱해주는데 자 얼마를 곱해줘야 하면 탄저병은 아까 1급이잖아요. 1급이니까 얼마? 70%니까 0.7 곱해준다 그 말이에요. 자 0.7. 자 그러니까 병충해가 있는 경우는 그거 하나만 추가되니까 놔두고 자 병충해가 없는 경우 자 여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자 다시 앞으로 와서 251페이지. 자, 그럼 이제 병충해 없는 경우 이제 보험금 어떻게 되나요? 자, 거기 잔존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경과비율 곱하기 피해율. 자, 이거 가로로 묶고 여기에서 뭘 빼준다고요? 자기 부담금. 자, 그래서 이제 보험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하냐? 자, 앞글자 동그라미 뗐어요. 그래서 잔경피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잔존보험 가입금액 그 다음에 장경하니까 뭐예요? 경과 비율 그러니까 괜히 지웠네. 그 다음에 피해율 그리고 여기에서 뭘 뺀다고요? 자기 부담금 이렇게 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암기할 때, 자, 잔경피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보험 가입 금액을 배웠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잔존이란 말이 들어가네. 자, 왜 그러냐? 아까 우리가 이렇게 준비기, 그 다음에 생장기, 그 다음에 수학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때 한번 사고가 나요. 이때 또 사고가 나요. 이때 사고가 나요. 사고가 여러 번 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이때 이제 보험금을 지급했잖아요. 그러면 그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보험 가입 금액에서 남아있는 금액을 토대로 또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보험 가입 금액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급한 보험금 액수만큼 뭐예요? 빼고. 그래서 여기 잔존 보험 가입 금액. 자,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봐봐요. 자, 별표 하나. 거기 보면 자,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 뭐냐면 보험 가입 금액에서 뺐어요. 보상에 이미 발생한 보험금 합계. 그러니까 이때 이제 보험금을 지급했으면 이걸 뺀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사고 났어요. 그래서 이제 빼고 지급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했어요. 그러면 이때 첫 번째, 두 번째 보험금 지급한 것은 이것은
두 개 합쳐서 공제하고 남아있는 보험가입금액으로 계산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잔존보험가입금액. 그러면 이제 자, 이렇게 생산비 보장 같은 경우는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들어간 그 비용을 보전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확량이 감소돼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보장해 준다 이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산 과정에서 그때까지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용이 점점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해서 책임져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비용에 대해서. 대신 이제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으면 그 지급한 만큼은 뭐예요? 공제하고 남아있는 보험가입금액에서 이 보험금을 계산해서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잔존보험가입금액. 자, 그러면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과 비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해율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이 있는데,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이제 피해율하고 경과 비율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것은 조금 이제 설명이 필요한 거니까 놔두고 자기부담금만 먹고 보면, 자, 페이지 넘겨보면 자기부담금. 자, 252페이지 보시면 자기부담금은요, 자, 거기 가로 안에 이제 박스 안에 그랬죠. 잔존보험 가입금액이다. 보험 가입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 그랬죠. 자, 우리가 자기부담 비율이 있었잖아요. 자, 자기부담 비율. 자기부담 비율, 우리가 예전에 10%, 15%, 그 다음에 20%, 자, 30%, 그 다음에 40%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부담 비율에다가 뭐예요? 보험 가입 금액을 곱하면 이게 이제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이 나오잖아요. 똑같아. 자, 여기도 자기부담금은요, 자, 잔존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자기가 선택한 비율을 곱하는데, 자, 이게 이제 중요해요. 자, 이 비율이 저 밑으로 내려봐요. 252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기부담금 그랬잖아요. 그래 놓고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기억에 보험계약 시 계약자가 선택한 자기부담금인데 그 가로 안에 그랬잖아요. 잔존보험 가입 금액의 3% 또는 5%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부담 비율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다른 데는 10, 15, 20, 30, 40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고추에서는요, 이게 아니라 뭐란 얘기예요? 3%하고 5% 이렇게 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이 둘 중에 선택하는데, 자, 여기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A, 3%, 5% 두 가지가 있는데 5%는 제한 없이 다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3%는 이것도 제한이 있네요. 자, 우리 10%, 15%가 어때요? 아무나 가입 못하죠. 왜냐? 자, 자기 부담 비율이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낮아야 되잖아요. 내가 부담하는 게 적어야 어때? 보험금을 많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거 선택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선택하려고 하는데 아무한테나 이건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우수한 가입자. 그러니까 우수 가입자. 그래서 최근 몇 년간, 3년간 연속 가입자로서 내가 낸 보험료보다 보험금 탄 게 많아야 돼, 적어야 돼? 적어야 돼. 그래서 얼마? 50% 이하. 여기는 100% 이하일 때만 가입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서로 3% 하려고 하니까 제한을 둡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자, 최근 2년간 연속 가입 계약자로서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보다 적어야 되냐. 그래서 100% 이하일 때. 자, 이거 이제 외워야 돼. 자, 그래서 자, 고추, 브로콜리 이렇게 생산비 보장 같은 경우 자기 부담 비율 3%, 5%면서 이거 특징인가 외워야 돼. 지금 그러니까 고추는요, 특징적인 게 꽤 많아. 그러니까 시험에 낸다면 낼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추 하나는 확실히 알아둬야 돼. 자, 그래서 3%, 5%.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험 가입 금액에다 뭐예요? 보험 가입 금액에다 3%짜리 이거 곱하고 5%는 5% 곱하고 그렇게 되면 그게 뭐다? 자기 부담금이 된다. 그럼 자기 부담금은요, 우리 공식 맞아. 첫 번째, 자, 여기 첫 번째 사고가 났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맨 처음에 사고 났을 때는 잔존은 없고 맨 처음 가입 금액이겠죠. 맨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서 자기 부담금 이렇게 공개했어요. 자, 두 번째 사고가 났어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이때 지급한 보험금은 여기서 뭐예요? 빼야 돼. 이거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잔존 가입금에서 계산하는데, 그럼 이때 계산할 때 자기 부담금 또 빼요? 빼요, 안 빼요? 빼요. 계속 뺍니다. 사고 때마다. 자, 사고 때마다 뺍니다. 자, 그래서 이걸 조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이 공식 그대로만 넣는다 이러면 돼요.
자, 이 공식 그대로만 넣는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자기 부담. 그리고 이제 거기 니은번에 이제 병충해가 있는 경우 그랬잖아요. 그럼 병충해 있는 경우는 여기에다가, 자, 여기에다가 뭔만 더 추가로 곱해준다. 예, 병충해, 예, 자,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 예, 자, 등급별 인정 비율. 그럼 이제 이걸 곱하려면, 자, 어떤 건 이제 우리가 뭐예요? 자, 70이고, 그 다음에 50이고, 자, 30이고 이러잖아요. 그럼 이제 이 각각의 그 병충해가 이게 70% 해당되는지 50% 이것을 외워야 이걸 곱해줄 수 있어요. 이걸 외우지 않으면 사례로 문제를 낼 때 이 농가는 이 병해충으로 인하여 발생했다. 피해가. 그랬을 때 여러분은 뭘 곱할 줄 몰라. 그럼 안 되겠죠?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더라도 이거 외워줘야 돼. 그래서 이제 문제 나올 때, 자, 특히 병충해로 발생한 손해다 그러면 어떤 병인지, 어떤 해충인지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그러면 얼른 그것을 가지고 이거 찾아야 돼. 그래서 그것만 더 곱해주면 돼요. 자,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다 나오,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그렇게는. 근데 실제로 그럴 수도 있죠. 어떤 경우는 이쪽, 자, 쭉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있으면 이쪽에는 뭐 1급 병해충, 이쪽은 뭐 상급 병해충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좀 그러면 이거 따로따로 이렇게 취급해서 이 과목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 이 과목에. 아, 아직 안 나갔어요? 우리가 지금 먼저 나가고 있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가볍게 이제 개념 정도만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이제 이 과목에서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과목에서 구체적.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자, 우리가 앞으로 와서 이제 251페이지. 자, 그럼 이제 피해율과 그 다음에 경과 비율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자, 잠깐 쉬었다가, 자, 이 부분은 정확히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자, 그러니까 좀 졸리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얼른 커피 한 잔 드시고 좀 머리를 맑게 하고